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어휘 시험은 없고 다음 주에 이제 어휘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비문학 아마 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어휘 시험도 보다 보면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막 다 설명하지 않고 뭐 몇 지문을 살짝 뭐 숙제로 남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맞추려고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스킵할 때도 있다. 오늘은 다. 자, 내용 파악이 원래 10쪽 보시겠습니다. 자, 10쪽 보시면요. 자, 중심,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비문학 정규 이제 1월에 1주차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독서 지문 같은 거, 비문학 지문 처리를 하실 때, 문학 아닌 거 처리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글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중심화제 짓는 거죠. 자, 중심화제 짓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해드리면서 갈게요. 자, 문장의 화제, 즉 많이 언급하는 것은 즉 제일 메인이 되는 화제는 주로 뭐요? 주어보에서 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주어보에서 화제를 짚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 그래서 글쓰기가 뭔데? 가장 주목한 대상이래요. 자, 그래서 당연히 중심 화제는 이걸 주목해서 읽어라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장의 화제는 주로 주어보에 제시가 되니까 당연히 화제 짚으시고요. 그 화제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어구의 의미까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문장 이해가 이제 앞으로 쉬워지는 거죠. 이건 이제 문장 단위도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후. 자, 첫 번째 문장.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날씨의 평균 상태를 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주어 보니까 중심 문장에서 중심 화제는 기후가 되겠죠. 그렇죠? 기후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이런 건 이제 뭐 수식이고 결국 뜻하는 게 뭐다? 날씨의 평균 상태가 기후되는 것이었다. 됐을까요? 자, 쉬웠고요. 두 번째 문장. 댐을 이용해 강을 관리하는 기술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일단 그냥 중심하지만 얘기하면 기술이겠죠. 그렇지? 그 기술은 퍼져나갔다는데 근데 뭔가 썰렁하잖아. 그 기술을 수식해주는 게 이제 앞에 말이었던 거죠. 댐을 이용해 강 관리하는 기술. 이게 통째로 사실 주어 보였던 거지만 자,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 기술이지만 수식하는구나. 그래서 기술. 이게 이제 메인 화제가 되겠습니다. 중심 화제. 됐을까요? 자, 여기 이제 문장 단위 본 거고요. 자, 살짝 이제 문장이 몇 개 겹치면 문단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잡는 거. 자, 1문단의 시작이나 그렇죠? 첫 문단의 시작이나 끝에 질문 형식이라든지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에 있을 수 있다. 또는 2문단 시작 부분에 가끔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래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가 여기니까 이게 메인일 것 같아. 좀 혐의 가지시고 오래전부터 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자연 모방이. 그래서 옛날 화가들, 고전주의 화가들은 훌륭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봤다면 자연을 모방하다. 똑같은 말 계속 나왔죠? 자, 그리고 이상적으로 표현한 거다. 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또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였었다. 어떻게? 다시 모방. 그쵸? 자, 그러니까 고전주의 화가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연 모방하는 거. 그 뒤에 이제 뭐 다른 속성들이 나오고 하겠지만 이해갔을까요? 이렇게 문단 시장에 나와 있거나 혹은 이상적 아름다움이 뭐였을까? 연결되면서 그래, 이게 결국 메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됐을까요? 쉽습니다. 자, 바로 확인 하나 해봅시다. 다음은 어떤 글의 첫 문단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우리의 전통가옥이나 정자라고 하는 건 뭐 그 건물 중에 왜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가끔 쉬시게 뭐 하는 아파트마다 있는 거.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찰, 궁궐의 건축물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난간이다. 자, 전통가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난간이래요. 자, 선인들의 작품, 옛날 사람들의 작품에 난간에 기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표현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올 정도로 난간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숨결과 미의식이 깃들어 있다. 자칫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주 공간의 끝자락에서도 이 선인들, 우리 조상님들은 여유와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 화제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지우는 걸 좋아하시니까 뭐예요? 2번은 확실히 지울 수 있겠죠. 종류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쵸? 자, 근데 이제 뭐예요? 1번하고 3번, 4번에서 고민했으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속성을 잘 핵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딱 이거니까. 근데 그래도 가장 지금 메인 주어부나 일문단 시작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난간이죠. 그쵸? 난간이 일단 중심화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수 있는 3, 4번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주제가 되는 거죠. 그쵸? 중심화제 골라주라는 질문이니까 중심화제 골랐고 주제까지 포함해서 골라주라 그러면 이 3, 4번 포함된 어떤 문장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이건 중심화제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 파악 잘 한 거예요. 근데 중심화제만 골라보면 이거다. 됐을까요? 오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팁인데 방금도 왜 전통 가옥의 난간 몇 번이나 반복됐죠,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됐죠.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쓸데없이 반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진 않겠죠. 중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중요하니까. 중심 화제이니까 자주 언급하면서 얘는 뭐야 블라블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면은 우리가 주요하게 언급하려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잘 잡으시죠. 사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맞아요? 근데 글 속에서 막 정보가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막 난삽해지고 어려워지고 할 때 일단 중심 화제부터 잡고 주요 속성이 이렇구나 하고 파악하는 훈련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덜 헤매게 된다는 거지. 알겠을까요? 오케이. 자, 반복적으로 언급된 말에 주목하자. 그러면 볼까요? 지구 밖에서 온 운석은 태양계와 지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면 나라면 운석이 중요한 자료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태양계와 지구 어떤 중요한 자료인데 태양계와 지구의 비밀을 풀 수가 있대. 그러면 그 뒤 두 번째 줄을 보니까 태양계가 탄생할 때 생겨난 운석에는 뭐가 있다?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대. 탄생 당시. 탄생 당시. 또 생성된 이후의 운석에는 초기 진화에 대한 기록 같은 게 보존되어 있대. 그러면은 태양계의 비밀도 이렇게 풀어 써줬고 지구의 비밀도 세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좀 풀어 써준 느낌이 가나요? 그렇죠? 태양계 생성 이후이지만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서행성의 세계에서 떨어져오는 또 운석은 뭐야? 핵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지구의 비밀 조금 더 얘기한 느낌?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각각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자주 언급된 건 뭐겠어요? 운석이죠. 운석이니까 만약에 낯선 정보였어. 너무 어려워. 운석이 일단 중요한 거고 나중에 이런 비밀들이 어떻게 담겨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오케이. 메인한테 당연히 운석이 담겨있는 뭔가 중요한 무언가겠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구현해 줄 거예요. 됐을까요? 자, 다음 문단 중심하죠. 적절한 거 이런 것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경쟁, 운, 흉내, 일탈 이런 것들은 놀이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형성한 문화의 바탕이 된다. 좋습니다. 놀이는 이런 속성 가지고 문화의 바탕도 되는 좋은 놈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놀이의 이러한 4가지 속성 벌써 어떻게 됐죠? 반복됐어요. 그러면은 중심화제를 뭐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놀이의 4가지 속성이죠. 그렇죠? 상호작용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형성했고요. 각 분야의 역할이 확장된 형태로 우리가 어울리면서 각종 예술과 제도가 함께 이렇게 자라온 것이다. 놀이의 속성이 어떻게 한다? 문화의 바탕이 되었는데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확장된 형태로. 됐을까요? 잡으시면 되는데 자, 보면 앞서 본 거랑 우리 위에서 본 거랑 아래 있는 것도 좀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항상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게 조금 더 확장되든 구현되든 한다는 거지. 뒤에 가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게 메인 화제도 그렇지만 글 구조가 항상 그래요.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툭 던져주는 거지만 거기 안에 사실 요약이 좀 돼 있고 그걸 이제 풀어 써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비문학 글들은 좀 그런 구성이 많거든요. 아닌 것도 좀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보단 이 경우가 훨씬 많아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잖아? 감 잡았잖아요 우리.
그쵸? 이 말이 사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왜 굳이 반복했어? 중요하니까 한 건데 앞에서는 깔아주고 그쵸? 뒤에 가서는 뭐야? 부연해주고 상수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심 화제는 짚었습니다. 자, 중심 화제는 짚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정보까지 파악해서 이 글의 주제라든지 뭔가를 좀 이해를 해볼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걸 짚었으면 그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해? 처음 이렇게 해서 일단 중심 문장을 잘 찾아주고 이제 중심 화제는 여러분이 레벨업 한 거예요. 중심 화제에서 레벨업 해야 돼요. 뭐 이제 중심 문장 가야죠. 그렇죠?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뒷받침 문장으로 이 관계 잡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계 잡자. 자, 구체적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문단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중심 문장이랑 그거를 부연해주는 뒷받침 문장. 곧 우리 왜 혹시 글 구조에서 두 갈씩, 이 갈씩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주제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본 적 있죠? 근데 대부분 글들은요. 우리 비문학에서 보게 되는 건 다시 중심 문장이 대부분 앞에 있어요. 대부분. 그러고 뒷받침 문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 순서를 좀 이해해 줍시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거 상수한다, 부연한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나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핵심 정보는 당연히 앞에 있는데 이 앞을 어떻게 부연해 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예시로 가볼까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은요. 자, 공유 캠페인 뭐 화제로 쳤으면 이제 아직도 화제가 잘 안 잡히면 수업이 있으니까 이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대요? 무료로 개방하겠대요. 이게 저작물 공유하는 캠페인의 내용이었네요. 자, 앞에서 어떻게 해놨어요? 중심 문장이죠. 이게 이 정도면 조건 주고 허락해주는 무언가 캠페인이다. 저작물 공유 캠페인. 그쵸?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줄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표시하거나 오하네요. 오하 또는 or. 자, 그 다음에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된다는 조건.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뭐 한 거예요? 풀어 써준 거죠. 풀어 써준 거죠. 중심 문장 있고 뒷받침 문장. 뭐 하고 있죠? 또 부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 순서가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킵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이거지. 이걸 이런 놈들이 부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처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작물의 또 뭐야 자유로운 이용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이용 조건을 표시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뒷문장 사실 안 읽어도 무방했던 거죠.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책임질 수 있다. 됐을까요? 구조가 지금 오늘 본 것들이 다 어때요? 앞에서 중심 문장이 있고 뒤에 가서 그거를 부연해주고.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나중에 가면 정보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일단 메인 흐름을 잡고 이게 부연되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해야 이제 혼동이 안 되고 막 눈이 흔들리고 이러지 않겠지. 이해했을까요? 오케이. 계속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 문장 찾아봅시다. 중심 문장 찾아서 밑줄 긋고 해버려. 이미 다 해드렸어요. 쉬우니까. 자, 최근 전자제품의 교체 주기가 짧아져서 뭐가 증가할 때? 메인은 전자 폐기물 양이 크게 증가해서 뭐가 되겠대? 문제가 되겠대. 문제래요, 문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문제점을 짚어주는데. 맞니? 맞아요? 그럼 왜 그래? 전자 폐기물 양이 늘어나서. 됐을까요? 자, 매년 지구에서 쏟아지는 전자 폐기물 양이 약 5천만 톤입니다. 자, 이거 새로운 정보일까요? 아니죠.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똑같이 살짝 상수해준 느낌? 맞나요? 양 많다는 얘기잖아. 양 많다는 얘기 5천만 톤 정도 얘기해요. 그죠? 전혀 다른 범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구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화물차에 씌워서 연결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양이다. 양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똑같고요. 전자 폐기물에는 강과 바다, 땅과 공기를 오염하는 뭐가 많아서
해로운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요거 뭐에 호응해요? 문제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여기까지는 뭐 얘기했어? 크기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여기는 뭐 한 거죠? 문제 상황 얘기한 거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여기에 살짝 다른 거 살짝 들어갔지. 원인 하나 들어갔죠. 원인이 뭐가 있어요? 유해하니까. 거기에는 해로운 물질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다.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 준 거야? 뒤에 가서 상수라면서 살짝 넣어준 거야. 그쵸? 근데 이거가 처리가 안 되거나 막 어려워서 난삽해지면 이걸 다 외워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끊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야. 관계 잡으면 아 그래 여기까지는 요 얘기지. 그럼 문제 된다는 게 요거 요소가 있어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정보 이해가 줄어들 수 있죠. 핵심적이게 될 수가 있죠. 이해됐을까요? 구조가 지금 다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뭐 정답은 유효한 게 많아 들어있어서 어떻게 된다? 지구 환경에 위협이 된다.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쵸? 여기까지 뭐 많이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죠? 좋습니다. 너무 빠릅니까? 혹시? 그렇진 않죠? 적정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핵심 문장 찾고 주요 문장 찾고 중심 문장 찾고 뒷받침 문장의 구현을 통해 가지고 관계 잡고 이런 걸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범주, 살짝 다른 거지만 우리 그래서 또 두 번째 제일 많은 방식을 보여줘요. 뭐? 대조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해놓고 상호 비교요. 아시겠죠? 이제 그 구조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문단에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고 있다면 서로 빗대고 이렇게 비교 대조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공통점 차이점을 핵심 정보로서 우리는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됐을까요?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해 주자. 두 개 이상이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할 거라면 비교하는 차원이 간다면 당연히 그 비교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가봅시다. 자,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돼서 이제 광고랑 살아가는 환경이 돼. 아, 간접 광고 수시로 노출이 문제구나 지금. 요즘 사람들이 겪는 문제구나. 근데 뒷문장 봅시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서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던져준 거죠 지금? 너네 직접 광고랑 이거 다르다고 해주고 있죠. 그쵸? 이렇게 던져줍니다. 뭐가 다르다, 뭐와 비슷하게, 뭐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걸 던져줘요. 그쵸? 갑자기 뭐예요? 간접 광고 얘기하는데 직접 광고 나왔고 달리 했으니까 비교 나오는 거죠. 뭐 주목하면 되겠어요? 달리 했으니까 차이점을 주목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뭐 어떤 건데? 방송 프로가 아까 뒤에 그냥 붙어야 돼. 직접 광고. 근데 우리 간접 광고는 뭐야? PPL 광고라고 하는 이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 상품을 배치해서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다. 자, 직접 광고는 어땠어요? 그냥 무조건 붙어 있어요. 근데 간접 광고는 어때요? 우리 앞에서 이해했지만 수시로 노출되게 만드는 그 요인은 뭐는 거였어? 프로그램 안에 배치되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PPL 만드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웹드라마님 뭐님 하다 보면 갑자기 심각하신데 어머 이 핸드폰 정말 잘 터진다. 역시 핸드폰은 삼성이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심각한 얘기가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상품 광고 받는 거죠. 그걸 이제 어필해야 되니까 드라마 속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 광고에 어떻게 했다? 직접 광고에 비해서 또 시청자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리모컨 이용해서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뭐가 더 높다? 얘가 더 높다. 왜?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 회피가 어려워서. 이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직접 광고는 어땠어요? 회피가 쉽다. 쉽다. 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라인 나오면 딱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공통점 차이점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공통점 차이점 알아보는 거 당연히 다른 대상 나오고 비교하는 표현 나오면 우리 본능적으로 뭐예요? 그거 비교와 대조를 핵심으로 잡아주는 훈련을 해주면 되겠다. 됐을까요? 항상 단서를 던져줍니다. 바로 확인 가볼게요. 다음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는 두 문단 정도 돼요. 볼까요? 동양화는 한국, 중국,
일본은 어떻게 동양의 전통적 기법과 양식에 따라 그려진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동양화는 주로 비단이나 화선지에 먹과 붓을 사용해서 그렸고요. 선과 여백을 중요시했대요. 중요시한 거 이거구나. 또 그림에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려 해서 풍경을 그릴 때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자, 선과 여백 중시, 그 다음에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 표현. 자, 근데 다음 문단 가보니까 어때? 서양화가 나왔죠. 그쵸? 서양화가 나왔네. 다른 대상 나왔네요. 아예 똑같은 놈이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그럼 본능적으로 뭐 생각해봐야 돼요? 비교 대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자, 서양의 전통적인 재료와 화법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다. 자, 우리 앞에서도 동양화는 이런 거다. 서양화는 이런 거다. 똑같네요. 뭔가 템플릿이 뭐가 문장 이 늘어놓는 방식이 똑같네요. 그쵸? 정의 날려놨어요. 맞나요? 같은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캔버스에 유화 물감 사용해 그림도 그렸고요. 색과 명암을 강조했네요. 자, 차이점이 본능적으로 좀 와닿았으면 괜찮겠어. 왜? 얘랑 얘는 중요시한 게 다르구나. 그쵸? 중요시한 게 다르구나. 한쪽은 동양화는 선과 여백이었고요. 서양화는 색과 명암이었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원근법 같은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생생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우리 동양화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자연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대상 보고, 대상이 아니라 뭐 대상 자체가 아니고 뭐 대상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 메인이었죠. 얘는 대상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대상 그대로가 아니겠죠. 서양화는 어때요? 대상 그대로. 그쵸? 대상 그대로 하려고 생생한 그림을 적어도 크게 두 가지 구별 포인트가 나오죠. 그쵸? 중요시한 것 차이. 맞아요? 그 다음에 방식의 차이. 방식의 차이. 어떤 방식의 차이? 이 대상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느낌 표현할 거냐? 동양화는 느낌대로. 서양화는 그대로. 됐을까요? 의도가 차이가 나네. 이렇게 두 개 갈라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답을 골라보면 당연히 동양화, 선과 여백, 서양화, 기록적인 면을 중시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장식이나 여기 부분 좀 있고요. 자, 근데 3번은 왜 안 될까? 이게 안 되죠, 이게. 그쵸? 모두 그대로? 아니죠? 자, 뭐만? 서양화는요? 동양화는 느낌이니까. 대상 그대로. 됐을까요? 됐을까요? 두 문단 이상 나왔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여러분들 어때요? 문단 한번 부분만 살짝 보고 달라졌네? 구분해야 되겠지? 하고 앞에 걸 이해하고 그 중심으로 이거가 뭐가 다르지? 이렇게 비교하시면 훨씬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세 줄, 네 줄 넘어가서 1문단이 돼버리면 다 막 이해하려고 그러잖아. 그쵸 또? 근데 기준을 내가 가져두면 핵심 기준이 이거 두 개 비교구나 라는 기준은 뭘로? 다른 거 언급되고 있는 거 튀어나오냐. 근데 문단 구성에서 벌써부터 어때요? 다른 대상이 돼버렸잖아. 1문단은 동양화에 관련된 내용만, 2문단은 서양화에 관련된 내용만인데 이거 두 개 비교하는 차원에 내가 조금 집중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어때요? 앞에 거 막 5줄이 돼도 막 다 외워야 되고 막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고민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포인트도 잡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문장 우리가 보게 될 글들은 이렇게 짧지 않아요. 맞죠? 자, 그래서 3번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있네요. 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이 몇 분인가? 26분이니까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뒤에 있는 거 두 문제쯤 있죠? 풀어보십시오.
지우 다 풀었어요? 지원이도? 동환이 다 풀었고 지원이도? 지훈이 다 풀었을 거고 지우 다 풀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해결해 볼까요? 이건 좀 괜찮았죠? 자 해결해 봅시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옛 사람들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라는 곳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석빙고에서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던 이유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하이라이트로 해드릴까? 자 보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거 이유가 핵심적인 무언가가 되겠죠.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여름까지 보관했느냐? 이제 이걸 앞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낮추어야 했어. 자,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하려면 내부 온도 낮췄어야 됐네요. 그러면은 요거나 요거나 결국 뭐야? 목적이죠, 목적. 그쵸? 자, 그 이를 위해서, 이 보관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석빙고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이란 걸 만들었대요. 내부를 냉각했다. 보관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그쵸? 날개벽 만들었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벽 얘기를 계속하나? 근데 사실 문단 끝나면 그러지는 잘 않을 수 있거든요. 다음 넘어갔더니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딴 걸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날개벽 얘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에어포켓 있네? 아 방식이 앞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오고 뒤에는 볼 필요도 없죠.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겠구나. 세 번째나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날개벽 이야기 여기서 끝나니까 좋아. 목적이 뭐예요? 내부 온도 낮춰서 얼음 보관이야. 자 겨울에 부는 찬바람이 부딪히면 소용돌이로 변해서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빠르고 힘차게 석빙고의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가 내부의 온도를 낮추다. 친절한 지문이니까 좋네요. 근데 가끔씩은 이거 안 주고 그냥 밀고 들어간다 이러거든요. 여기서 끝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또 뭐예요? 중심 못 잡죠.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뭐였어요? 아 내부 온도 낮추는 거지. 그래서 날개벽이 바람 부딪히게 해가지고 빠르고 힘차게 온도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우리 친절한 질문이니까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친절하니까. 근데 가끔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거 잠깐 목적 뭐였어? 이런 거였지. 아 그거 하는 원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관계가 좀 잡혀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막 상술된다고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다 메모해야 돼.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관계만 잡히면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관계가 안 잡히고 하니까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역시 내부 저온으로 유지하든지 온도 낮추든지 그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야 생각하시고 천장이 아치형 구조물로 돼 있대. 간격적으로 돼 있는 아치형 구조물이래요. 이 구조물이 이 역할을 하겠구나 또 그죠? 자 각각 아치에는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을 건데 아치형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그죠? 움푹. 자 거기가 에어포켓이 된다. 움푹 들어간 곳이 에어포켓이다. 이 에어포켓이 뭐 해준다? 또 만약 까먹을 것 같으면 항상 목적 생각하라고. 내부를 좋은 상태로 만든다. 그 문단이었다. 턱비고 내부에서 공기가 위쪽으로 뜨는 순간 공기를 가두어 놔요. 어디다가? 에어포켓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에어포켓은 공기 가둔다. 어떤 공기? 더운 공기. 석비고 내부도 더운 공기가 발생할 때 위에 가둬버린다. 그러고 에어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가 환기구를 통해서 딱 빠져나가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러면 방식 두 번째는 에어포켓이네. 아치형 구조물이 되어 있는 이 구조 때문에 생기는 에어포켓이 석빙고 내부의 열기를 가뒀다가 내보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공기 계속 저온으로. 나왔을까요? 두 번째 방식 봤어요. 자, 그 다음 석빙고 안에는 배수로 있는데 어차피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내부를 저온으로 만들든지 얼음을 보관하든지 그거예요. 이것은 근데 얼음 보관에 치명적인 물을 빠르게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얼음에 물 하면은 빨리 녹잖아요. 화장실에 가거름 버려봐. 그 변기통에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음료 같은 거 마시고 얼음 생기면 버려보면 빨리 녹아요. 그러니까 얼음 보관에 물이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거 막으려고 뭐 한다? 빗물이 이렇게 섞인 거 있으면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얼음이 안 생기잖아. 얼음이 녹아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석회화 진흙. 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배수로도 그런 역할. 결국 물 빼든지 아니면 빗물이 들어오는 거 막든지. 됐을까요? 물 빼기만. 물 방지 역할. 석비고 외부에는 또 어떻게 한대요? 잔디 심어가지고 햇빛을 떨어뜨림으로써 열 전달 방해. 어쨌든 저온이어야 돼. 열 오면 더워져. 그러니까 잔디는 또 그거 막아줘. 이렇게 돼서 방식 3, 4가 잡히는 그런 글이었던 거죠. 됐을까요? 자, 근데 핵심은 결국 또 이 핵심적인 얘기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구현한 그런 글이었던 거지. 그쵸? 근데 그 구현의 관계가 안 보이거나 막 갑자기 안 잡히면은 항상 그 앞에 있는 목적과 방식이라고 하는 거 헤드라인 생각하고 이거 하려고 이런 걸 했었던 거지 하고 일반적인 얘기부터 정립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해했을까요? 네, 이해됐어요?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중심화제는 이미 사실 1번 나왔지. 뭐야? 첫 번째 순서 뭐겠어요? 얼음을 한여름에도 보관할 수 있었던 이유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 자 2번 이걸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왜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계속 하시잖아요. 요거를 그래도 잘 하시려면 범주를 생각해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선지가 1문단부터 이렇게 배열되어 있진 않거든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한다면 숨은 그림만 찾으려고 계속 이런다고요. 그쵸? 그러다 보면 가끔 흐름이 안 잡혀서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낚여서 틀리는 경우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어디 부분이었어? 방식 두 번째였어.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흐름을 그래도 안 놓치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요거 계속해서 훈련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훈련할 거야. 이거 맞다. 방식 두 번째 얘기였지. 그 다음에 이거 방식 첫 번째 얘기잖아. 이거 방식 세 번째 부분이었다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도 방식 한 네 번째지만 세 번째 있는 이 3문단에 있었던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찾아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그 정리 습관을 지으시면 이해한 내용,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왔다 갔다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날만 굴리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버릇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자, 선지는 에어포켓에 갇힌 공기 좋아 갇혔지. 근데 온도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이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운 공기가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네요. 그러고 겨울에 석빙고로 분 찬바람 뭐 한다 했어요? 찬바람 바람이 날개 벽이라는 거에 부딪혀서 계속 빠르게 해서 온도 낮춘다. 그 다음에 배수로 물 피하게 해준다. 석회화 진흙도 물 스며드는 거 막는다. 오타 있었어요. 잔디도 열 전달 방해한다. 됐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지문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주세요.
자, 우리 거의 다 됐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 자, 정답부터 불러드릴까? 자, 정답은 그다음에 1번은 5번이었고요. 1번은 5번. 그 다음에 2번은 3번이었고요. 3번.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5번이었어요. 535. 535로 처리가 되네요. 다 괜찮았을까요? 제가 똑같이 구조도는 뒤에 똑같이 해놨으니까 다 됐죠? 보이지? 똑같이 해놨으니까 먼저 설명 잘 들으시고 뒤에 제가 구조 옮길 시간 드릴게요. 설명에 집중하세요. 자, 이 글. 자, 한번 봐봅시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각의 작용 방식이랑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억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작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 글이 읽다 보면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제한해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의식하시자는 게 오늘 또 글의 교훈. 여러분 이 교실에 나만 있다 이러면 진짜 저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교실에 나만 있다. 나뿐이다. 나만 중요하죠.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동환이 더 있다 이러면은 저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 동환이 더 있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냐? 뿐만 아니라 혹은 뭐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앞도 있고 뒤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각각을 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해했을까요? 자, 정신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신체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신이기도 하고 신체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됐을까? 자, 이런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각각을 생각해 줄 수 있는 혹은 합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이 표현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는 기억을,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는 정신적이기도 하면서도 신체적이기도 해. 베르그송은 그렇게 얘기해. 기억을 자전거 타기 같이 어느 정도 훈련된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 기억이라고 하는 거랑요. 현재 여러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고 선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이미지 기억이라는 게 있대요. 둘 다 약간 행동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습관이랑 이미지. 하나는 훈련된 행동을 할 때 되는 거. 하나는 어떤 거? 과거 이미지를 막 비교 분석하는 거 정도 일단 잡아볼 수 있겠대요. 근데 두 가지 나왔잖아요. 두 가지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석빙고 이거는 목적이 하나였고 방식이 이렇지 대조가 아니었잖아. 그쵸? 그냥 부연 세 가지 한 거였어요. 맞나요? 얘는 습관 기억이랑 이미지 기억 일단 두 가지 부르고 다른 얘기 할 것 같네? 다음 문단 보니까 기억에 습관 기억 있고 니은에 이미지 기억 있네? 두 개 다른 얘기니까 한 문단씩 배분했겠지? 비교 대조하겠구나. 이런 느낌 가지시면 괜찮아요. 됐을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게 튀어나오면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있어야 된다.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 두 가지 분류됐으니까 각각 알아보자, 비교해보자 해야 될까? 자, 그거 의식하시고 가시면 걷기나 글씨 쓰기가 그렇듯이 습관은 신체의 단련과 관련된 것이다. 신체의 단련이야. 지적 학습도 습관이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습관. 이런 학습에도 무수한 뭐가 필요하다.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습관은 뭐 해서 형성돼요? 반복적 훈련으로 형성되는 것이니까 신체랑 관련이 있구나. 동일한 노력을 반복해서 뭐야? 또 반복. 그쵸? 반복된 훈련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전체 내용을 분해하고 또 재구성해서 차츰 자기 것으로 습득해 간다. 동일한 노력을 반복하는데 조금씩 나눠서 습득한대. 그러나 반복된 노력이 그렇다고 계속 같은 것만 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하지만 신체의 반복 정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재구성해서 하면서 차이들이 나타날 텐데 그 차이점들도 다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된 마지막도 계속 습관이다. 습관을 어떻게 반복적인 노력으로 만드는데 그건 진짜 단순 반복이 아니고 뭔가 차이 나는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형성돼서 습관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모국어수 때 예시 들어갔네요. 숫자, 도구 등의 명칭을 암기하는 활동도 표현되는데 이러한 운동기제 형태로 보존된 기억을 우리가 이제 습관 기억이다. 오케이. 정리해보면 이런 거였던 거죠. 뒤에 구조도 정리하실 시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이미지 또한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기억은 전혀 습관적 특성을 갖지 않아. 어이구 벌써부터 뭐야 완전 둘이 척적이 들어갔네. 맞죠? 습관 아니다 이거. 그죠? 자, 그것은 습관 기억과 달리 어이구 또 표지 더 줘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대조각을 여기 가면 잡아야 된다는 거 확실히 들어야 돼. 그죠? 확실히 들어야 돼. 이건 마지막 힌트 같은 거야. 너 이제부터 비교해야 돼. 이런 거. 자, 운동기 제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조직화되지도 않고 해놨으니까 반사적 반응 보이지도 않고 이랬어요. 반사적 반응이랑 질서정연 조직화는 그럼 뭐랑 관련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또 습관 기억이겠지. 아예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반복적인 훈련 생각하면은 납득돼. 반복하다 보면 조직화되겠지 뭐. 그쵸? 반사적인 거 보이겠지 뭐. 됐을까요? 반사적인 게 뭐 때문에 나와? 우리 그 파블로프 개 실험처럼 먹이 보면 침 흘리고 하는 것이 반사적 행동이잖아. 그죠? 그거 왜요? 신호 주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조직화, 반사적 반응은 습관 기억이었던 거고 우리 이미지 기억은 아니구나, 습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아니구나. 처음 나타난 그대로 어떻게? 정신에 보존된 거다. 신체의 습관적인 훈련, 반복적 훈련 아니고 정신에 보존된 거야. 또한 각각의 이미지들은 그것이 생겨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담고 있어요. 자,
이것도 반복적 훈련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 같은 거래요. 그러면 한순간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특정한 시간과 장소 담고 있을 수 있죠. 기억이니까. 당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이나 행동, 단번에 느낀 대상들이 기억이니까 과거 기억에서 얽혀가지고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사건을 일으킨 모든 상황을 포함한 것이 이미지가 되고 그걸 기억하는 게 뭐다? 이미지 기억이다. 따라서 이미지 기억은 날짜도 지니고 시공간에 구애받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이루는 인상은 계속 방금 설명드렸고 생겨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이게 이거겠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차이점, 마지막 차이점 반복할 수 없다. 결정적 차이점을 일단 이거. 그쵸? 얘는 반복이지만 얘는 반복이 없어. 됐을까요? 근데 이 방식은 정신에 보존되고 전체적 인상으로서 기록되고 여기에 조금 더 구현해보자면 기억이 전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담고 있는 기억일 거야. 이런 거죠. 됐을까요? 두 개의 차이점. 자, 그러고 다음 문답. 이제 끝나야 되는데 영향 얘기하네? 오케이. 영향관계 이해해보자. 보면 서로 간에 보면 무슨 영향관계인데 베르그송에 의하면 습관기억이라는 것은 신체 행동 방식, 반복적인 행동이겠죠? 관련되어는 것이니까 현재성도 있고 유용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성은 납득이 갈 것 같아요. 유용성은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자, 현재성 뭐가 있어요? 신체가 계속 반복하잖아. 그러면 현재적이겠죠. 그런 느낌 뒤에 또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용할 수도 있겠다. 자, 이것과 또 다르게 이미지 기억은 저절로 정신에 보존되고 변덕스럽게 과거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니까 현재와 관련이 없어. 확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 같은 거야. 갑자기 문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이다. 우발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둘은 서로 관계없을 수 있어. 작동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두 기억이 완벽하게 독립적이지는 않아. 왜냐면 그러니까 성격 관계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이 완전히 척지는 건 아니야. 척져서 작동하는 건 아니래. 왜냐면 우리의 활동은 그래도 과거의 기억과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됐을까요? 둘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 해서 작동 방식이 관련 없을 수 있어도 아예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 따라서 두 기억은 의존적이래요.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이 의존적인 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습관기억으로 인해서 이미지 기억이 억제. 얘로 인해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영향을 주네요. 그 반대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미지 기억을 붙잡아두고 반복을 통해 암기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하면 이걸 계속 이미지 기억을 붙잡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 이미지 기억 중 일부가 또 습관 기억으로 바뀔 때도 있고 영향을 주네요. 이미지 기억 붙잡아두면 습관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사건들이 기억나는데 시간과 분위기 같은 게 사라졌어. 그러면 갑자기 그냥 비개인적인 습관 기억이 되기도 할 때가 있다. 상호 영향적이다를 엄청 구현해놨어요. 자, 됐을까? 자, 똑같은 구조예요. 자, 똑같은 구조니까 여러분들 이거 옮길 시간 드릴게요. 2분. 그리고 문제 해설하고 끝냅시다. 자, 좀 똑같았어요. 자, 이걸 명심해야 될 거 뿐 아니라 이런 파란색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형식적인 얘기라고 그랬죠. 어떤 구조적인 얘기 한다 그랬지. 자, 정신뿐 아니라 신체라는 데서 우리가 포인트 잡으셨어야 돼. 어떤 거? 이거 정신적인 얘기도 할 거고 기억 중에 신체적인 얘기도 할 거야. 신체적인 관련된 기억도 얘기할 거야. 무조건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필요는 없으니까 신체적인 얘기부터 먼저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 가니까 습관 기억 나온 거고요. 습관 기억 특징이 뭐였대? 습관 신체의 반복적인 어떤 걸로 통해서 가는 건데 미세한 차이도 좀 수용한다. 그래서 완성된 습관 만드는 거다. 뭘로써?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계속 신체에 하니까 현재성도 있고요. 유용성, 나오진 않았지만 유용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됐을까? 자, 근데 이미지 기억은 어땠다는 거야? 이미지 기억은 정신의 보존, 한 번에 딱 떠오르게 돼서 정신에 보존되는 기억이고요. 이미지로, 하나의 인상으로, 전체적 인상, 그걸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 되겠죠? 한 번에 확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복이 없다. 이거랑 완전 다르다. 얘 아니다.
현재성도 아니라 우발성이다. 그쵸? 이미지 기억. 해서 얘랑 얘를 어떻게 했어요? 비교대조 해놓은 그런 3문단까지 갔었어요. 자, 그러고 끝났으면 뭐 상관없겠는데 영향관계 혹시라도 너네 그렇다고 완전히 아예 얘네가 척지는 거라고 생각하니 하는 느낌으로 뭘 하나 더 줬어? 문단 하나를 더 줬어. 영향관계는 서로 무관할 수도 있는데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그쵸? 이미지 기억 때문에 습관 기억이 활성화될 때도 있거나 억제될 때도 있거나 또 반대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었네요. 이해되셨을까? 됐을까요? 이렇게 글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뭐야? 우리 오늘의 주제였던 핵심 문장과 뭐 이런 공통점 대조하기 이런 것들이 되게 아우러져 있었던 우리 글이었어요. 두 가지 대조 포인트. 대상 달라졌고 비교하고 있고 단서 엄청 던져주고 있고 그쵸? 달리 만약 뭐뭐와 달리 엄청 노출됐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가끔씩은 또 어떻게 똑같은 표현 계속하면서 확장적인 이해하라고 일반론적인 얘기 먼저 꺼내주고 확장되기도 했어요. 이런 원리들이 글에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우린 작은 것부터 출발했지만 여러분이 각종의 통으로 가려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걸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봐보시면은 그 원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막 다 외워야 되고 1100글자 어떻게 외웁니까? 다 중요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시험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인상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남았고 자, 1번은 바로 보인다. 이 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뭐예요? 5번. 우리 기억의 한계 지적하는 글은 아니었잖아요. 기억의 종류 비교하고요. 서로 영향관계 얘기해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개념 제시도 했고요. 차이 대조했고요. 예시도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나눴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 분류했다. 됐고요. 5번이었던 거고. 자, 2번 기억과 니은 습관 기억하고 이미지 비교하래요. 봤더니 신체 하나의 사건 떠올리는 거 됐고요. 현재와 밀접하게 연관 현재성 있다. 하지만 우발적이었다. 괜찮고. 운동기제 형태로 습관으로 보존되는 거고요. 근데 정신에 보존되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직화는 아니었잖아. 조직화 이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신에 이 두 개 대조하는 그 부분에서 얘 아니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해서 범주 한 번 더 찾아가 보시면 또 괜찮을 수 있다. 마지막 찾아갈 때 예스까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차차 연습하다 보면 논리적이 됩니다. 자, 될 것 같고요. 이게 틀렸던 거지. 조직화는 뭐에 관련된 거? 습관으로 조직화시키는 거였거든. 됐을까요? 어설프게 섞어놨네요. 정신에 보존된다는 말만 맞고 얘는 아니었다. 섞어놨죠? 자, 기억은 반사적 반응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건 회상. 그 다음에 전체를 분해해서 재구성하면서 반복 숙달. 사건 전체 기억.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 보기 이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살짝 어렸을 수 있는데 A는 좀 뻔히 보입니다. 반복했다. 키워드 잡아냈죠. C를 열 때 나눠놓고 반복했어. 습관 기억하려고 노력했네요. 그래서 숙달해서 암송했다. 습관 기억했네요. B는 나는 그 시를 1월 4일부터 도서관에서 외우기는 시작했어. 첫째 날에는 낭독이 어려웠고요. 다음 날에도 오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알람 소리에 놀랬네. 낭독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네요. 근데 셋째 날에 시를 외우는 도중에 문득 의미까지 딱 깨닫게 됐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거지만 문득 깨달아서 시의 전체적 의미가 왔네요. 그죠? 이미지 기억으로 마지막은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친구는 나에게 생소한 문자들을 몇 초 동안 보여주면서 그 문자들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잘 아는 동요 부르면서 기억하게 하라고 했어. 근데 내가 잘 아는 건 왜 이걸 부르는 거야? 내가 잘 아는 동요는 뭐 때문에 잘 알까요? 머리로 한 번에 알아서? 아니잖아. 따라 불렀기 때문에. 부르다 보니 이런 거였잖아. 그쵸? 불렀던 동요 하라고 했던 거였어. 그만 뒤에 건 거였어. 습관 기억이잖아. 얘는 습관 기억이었던 거고. 그럼 생소한 문자들 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 한 번에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기억을 요구했던 거죠. 그치? 이미지 기억, 습관 기억 이렇게 있었네요. 자, 그러나 나는 동요를 부르다 보니까 친구가 보여준 그 문자들을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었어. 그렇지. 전체적인 거는 막 기억되기가 힘들었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산만해가지고 그런 얘기죠.
자, 1번. A는 C 읽기 반복하면서 다른 미세한 차이를 수용해서 기억 저장했으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습관. 그쵸? 여기가 잘못됐던 거 다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에요. B는 C를 외우면서 이러한 일들이 개별적 특성 간접한 대로 기억되고 있어 습관 기억과 관련이 딱 습관 아니라 그랬지. 이미지 기억과 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C는 자 단번에 포착할 왜냐면 개별적 특성 간접한 대로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어느 날 한 번에 기억되는 거죠. 그쵸? 어느 날 한 번에 딱 C의 의미를 깨달은 거잖아. 개별적인 게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 기억이었던 거야. 자, C는 생소한 문자를 단번에 포착하는 습관 기억이 아니죠. 아니지. 이거 이미지 기억이었잖아. 뒤에 것도 틀렸고요. 동요재생과 습관 기억. 그 다음에 4번 습득된 기억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B. 시공간에 구애를 받아야 우리가 B 같은 이미지 기억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안 되고요. 마지막 5번밖에 안 되겠네요. 정답은. B의 경우와 같은 기억이 쇠퇴해서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시간이나 분위기 등이 사라지면 습관 기억을 하면서 막 그 습관 기억으로 변환될 수도 있다. 맨 마지막에 영향관계 설명하면서 띡 던져준 요 부분. 시간이나 분위기 등이 사라지면 습관 기억이 될 때도 있다. 영향관계 분석했던 거. 여기 정도 한 번 더 찾아가서 보셨으면 됐던 얘기였어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